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찍을 일이 자주 생기네요. 오늘 회장님 또 방판법 공판이 있었잖아요. 전국에서 한 300여 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회장님을 지지하시는 세력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거기에는 뭐 회장님 뭐 반대 세력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외치는 게 구치소 앞에서도 그렇고 뭐 회장님을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법의 처벌은 엄중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5, 6개월 동안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의 의사 표출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동안 5개월, 6개월 동안 그렇게 피켓 든 사람이 있었나요? 진짜 그분들이 간절해서 뭔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반대 아닌 반대,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상은 회장님을 싫어하니까 그냥 피켓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은 회장님이 거기서 영영 계실 것 같았는데 돌아가는 정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부턴 불안해서 그러는지 뭐 심한 저항이 있었잖아요.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거기 추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피켓을 들고 최근에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과거부터 그랬어야죠.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심판을 받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의도가 진짜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본인들의 뭔가 이익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근데 하는 이렇게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의심이 가잖아요. 뭐막 즐겁게 뭐 본인들끼리 이렇게 뭔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언젠가부터 이게 흐름, 뭐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는 그런 이제 자꾸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그런 게 감지가 되니까 막 극렬한 막 이렇게 저항이 있잖아요. 막 진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도 하면서 뭐 피켓까지 막 이렇게 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나오시는 게 오늘 그 이 변호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잘 된 일이라고. 잘 됐잖아요. 그렇게 잘 된 일을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좀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셨는지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그분의 다 뭐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 나와서 이제 수사를 거기 있으면 수사받기가 어려우니까 나와야 수사를 뭐 더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언변은 그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때그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생각과 말의 기술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상황에 맞게끔 그런 말들이 잘 나오시는지 진짜 뭐 그 능력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는 걸 제가 진짜 인정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나오시는 게 좋은 일이죠. 아마 구속 기간이 1심에서 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이 됐고, 또 하나는 방파법 이 자체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게 방문판매법 롤업이랑 뭐 재와 가류가 없는 그런 사기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물었었는데, 사실 방판 이제 롤업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참 많고 또 그 롤업에 대해서 구속 정도 그걸 구속까지 이렇게 시키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재와 가류가 없는 이런 금전 거래를 가정한 이런 뭐 사기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변호사님 뭐 10%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와 거래는 가맹점하고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분은 이걸 안 해봤으니까 본인 게 없잖아요. 열어보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마 그 상위 리더들 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상위 리더들은 출금도 많이 했지만 재화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재화 거래를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수천만 원까지 쓸 수가 있었으니까요. 출금도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최근에서 이렇게 상향이 된 거지만 쇼핑몰은 막 몇 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쓸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화 거래가 그 상위 리더들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죠.
저 사람들이 저게 사기의 미끼로 재화 거래를 가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껴서 우리가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회장님을 고소고발한 사람들은 나의 선수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소고발한 거지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고소고발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이용을 해봤고 쇼핑몰에서 다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더스에서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많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정도나 그러지 대부분은 이거는 사기 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내 선수금은 못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회원들이 사기라고 느끼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형태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화 거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화 거래가 좋았기 때문에 시더스를 소개를 하고 지속했던 거예요. 단순히 출금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의심해 볼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를 하질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사기의 목적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가맹점을 1000개에서 5000개로 늘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은 대부분 가맹점 수를 적게 해놔요. 그러고 미끼 상품 가맹점 몇 개만 해놓고 봐라 우리 이런 것도 된다. 우리 택시도 되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형태만 보여주기 위한 가맹점. 왜냐하면은 가맹점이 많으면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맹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을 1000개에서 5000개를 늘리는 행위를 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강원도에 가맹점이 한 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가맹점 한 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아무리 대게가 맛있어도 그걸 매일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옷을 구매하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그 양은 적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가맹점을 10개, 20개, 30개, 50개로 늘려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게만 먹었던 걸 저희 어머니는 옷도 사 입고 또 자동차 용품도 교환할 수가 있고 또 고기도 식당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사 먹을 수 있고 건어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저의 쇼핑 포인트의 소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은 소비를 적게 했을 텐데 가맹점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소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로 인해서 회사는 지출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라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원들은 어우 잘 되네. 어우 돈이 벌리는가 보네. 어우 쇼핑몰 되게 이거 먹을 수 있어? 이 정도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유입시키고 그 돈을 뭐 세탁을 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뭐 도망간다든가 이런 일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가맹점을 5천 개씩 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기의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변호사님이 했어야 되는데 뭐 재화 거래가 10%도 안 되니까 너무 미약하다, 작다? 어디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늘 공판에서는 뭐 내용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 회장님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지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 이제 지원 진영에서는 지금 엄청난 이게 축제 분위기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저희도 바랬고 제가 12월 달부터 12월 12일 이후에 진짜 얼마나 노력했나요? 저희 그 김종성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9명이 모여서 그 몇 달을 그 회장님의 어떻게든 모시고 나올 그 방안을 찾으려고 그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5개월 이상 지난 이 시점에 회장님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내일 오후쯤이면은 뭐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이제 많이 높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회장님이 나오시면은 좋은 방안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운영진 분들은 여기에 너무 또 고취돼 가지고 하시는 일 또 그르칠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고요. 회장님이 나오시는 거는 나오시는 거고 회장님이 나오시게 되면 당연히 회장님이 전면에서 이거를 끌고 가시겠지만 보좌를 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저보고 자꾸 뭐
뭐 카톡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그 오늘 얘기예요. 와, 저 사람 뭐 변절자다 뭐 그러면서 뭐 시사모를 뭐 기웃거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죠. 회장님이 못 나오실 가능성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 이 주인은 FSD, 시더스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회장님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팬덤들의 겁니다. 지금 지분 계약은 회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회사의 주인은 팬덤들 겁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서 더더군다나 더 팬덤 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장님이 못 나오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원들 중심으로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사모를 기웃거리는 변절자인가요? 전 절대 여기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사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이 혹시 뭐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를 좋게끔 회장님께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절대로 저를 회장님에게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질 않았고, 저 사람은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절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회장님 근처에 뭐 기웃거리면서 뭔가에 제안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다 포장이 돼 있을 겁니다. 저는 회장님 절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회장님에게 뭘 바라지도 않고, 또 만약에 하자고, 혹시라도 하자 그런다고 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글로벌 되면 글로벌만 할 거지. 이 한국 내에서 뭔가 관여하는 일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글로벌 임원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제 손수금 넣고 제가 회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글로벌 뭐 지사장 이런 거 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저도 안 해요. 그냥 저는 회원이 좋은 거지. 뭐 그런 여기에 관여되는 거 싫어요. 뭐 머리 아프게 왜 그럽니까? 자유롭게 사업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견제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견제하실 필요 없고 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제 유튜브를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행동을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뭐 양쪽을 기웃거려 그 말은 진짜 제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은 이상합니다. 뭐 제가 지원의 어떤 임원들을 막 나무라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경우는 많죠. 최근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운영 똑바로 하라고. 그런 말 제가 왜 못하나요? 제가 시사모에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원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당연히 팬덤이고 회원이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그 사람들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운영이 똑바로 되어야지 이 시더스가 다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뭐 굽신거리는 거 없어요. 뭐 회장님 나오신다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어우 회장님 저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분이 무슨 분이신데 광주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절대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저를 이 변호사님이랑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숱하게 전화 옵니다. 왜 이 변호사님하고 전화 안 하냐고, 왜 연결 안 하냐고, 왜 만나러 안 가냐고. 제가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뭘 도모할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하는 방향이 저랑 맞질 않는데 제가 가지고 왜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그분들하고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필요도 없었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뭐 제가 뭐 비난이라고 그분들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모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일어나는 행동들을 제가 잘못된 거는 비난하는 겁니다. 삼성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또 신탁에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당연히 회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더스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시더스를 지키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거지 절대 뭐 인신공격이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데 뭐 그쪽에서 또 그러잖아요. 뭐 저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아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저렇게 떠들어댄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비난은 하시지만 지금 그 광주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 행동이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모함이에요. 엄청난 모함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쪽을 간다? 내가 뭐 그분들하고 뭐 접촉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그쪽으로 갔다? 뭐 변절자다?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 얘기인 줄 아는데 오늘 올렸대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뭐 내려가는 뭐 기차인지 뭐 버스 안에서 뭐 왜 굳이 제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 제가 그래도 뭐 한 0.01% 정도라도 지원이나 회장님한테 조금 도움 되진 않았나요?
뭐 저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섭섭했는지 뭐 피해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거고 하지만 저는 소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있지도 않은 일 자꾸 그렇게 카톡에다가 옮기지 마세요. 뭐 저보고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실만 갖고 요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견제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관심도 없고 저는 지원에 뭐 임원이 될 생각도 없고 회장님 만날 생각도 없고 단지 뭐 지금 지원에 가입도 안 해요. 저는 가입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저는 글로벌 나와가지고 제 선수금 당당하게 넣고 그리고 그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마시고 간섭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없는 얘기 지어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퍼옮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주, 3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세력의 싸움이 더 격하게 일어날 거고요. 회장님 쪽에서는 저 신탁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을 할 거고 또 이 변호사님 쪽에서는 신탁이 이제 합법적이고 본인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두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뭔가가 이제 해결이 돼야지 시더스가 정상화가는 길에 뭐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무조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장님 이렇게 좀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나와 왜냐면 지금 6월 달에 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2, 3주를 참 중요한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 찾아가 가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 뭐 많은 회원들이 가 가지고 돈 내놓으라 막 이런 얘기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지금 뭐 보존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회장님이 그 자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무렇게 처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달려가 가지고 뭐 돈 달라 그런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행위라고 그때 이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모두 함께 같이 모두가 공평하게 이게 나눠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 갖고 갖는 그런 일은 참 어려운 일이고 거기까지 그걸 우리가 바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지원이 잘 되면 거기서 선수금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한 3주 정도만 여러분들 최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가지고 분명 지령이 떨어지겠죠. 오늘처럼 피켓 들고 뭐 회장님 하는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방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방해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회원들 그때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남아있는 많은 회원들이 그 일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시고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회장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분들도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위기감도 느낄 거고 또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죗값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심란할 겁니다. 또 반대적으로 여기 뭐 지원 이렇게 뭐 운영자분들이나 임원분들 너무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거는 회원들이에요. 그리고 뭐 회장님이 뭐 최고고 뭐 회장님이 이 시더스는 회장님 건데 당신들 가만히 있어. 회장님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자세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회원들이. 낮은 자세로. 회장님부터 그러셔야 합니다. 회장님도 나와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5개월,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지금 모든 걸 걸고 여러분들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 한 번만 믿어달라. 이런 자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뭐라고 뭐 이런 얘기할 뭐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별 보고 자꾸 공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인이 아니고요. 그냥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고 그냥 시더스 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뭐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고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니까 제가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또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날 일은 없으니까 뭐 이런 거 또 언젠가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낮은 자세로 지금까지 고생한 회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다 이긴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 세상이 온 것처럼 또 그렇게 과거에 맨날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셨다가는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회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모를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에 대한 그런 배치, 사람 등용에 대한 그런 문제 그거 빠르게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수금 해결도 가장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아이고 아무튼 참 오랜 시간 뭐 시간은 길었는데 그냥 뭐 엊그제 일 같아요. 그런데 벌써 6, 7개월이 지나서 또 이런 결과까지 얻어진 걸 보면 참 시더스 회원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례없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더스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까지 대부분 모든 99% 회사가 이런 경우에 망했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사례를 우리 시더스 팬덤들이 만드실 거라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혜택,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신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런 조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모나 이 변호사님도 지금은 회원들을 진짜로 위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 되도록 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터무니없는 걸로 막 이제 진영 싸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팬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팬덤들이 그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회장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걸 만약에 방어를 하고 그거 공격이 이루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좀 이유가 있는 공격을 하세요.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냥 FSD는 불법이야. 이런 거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방해하고 진짜 이유 없는 공격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저부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많은 회원들이 분노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도 도와주지는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방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뭐 100% 확률은 아니어도 작은 확률이어도 그나마 이 회원들이 선수금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분도 분명히 알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뭐 사실만으로도 팬덤들은 많이 이제 기뻐하실 것 같고요.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이 한 달만큼은 진짜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아마 변호사님들 또 유튜브 찍으실 텐데 그때 뭐 종합적인 내용 나오면은 또 그 내용 토대로 다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